안녕하세요. 조비로 은퇴를 꿈꾸는 남자 조은나입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9일 불금입니다. 오늘은 조비의 24년 2분기 실적 발표 전화 회의록을 보고 가겠습니다. 간단한 인사말들은 다 생략해버렸고 조벤 형님과 디디에 맷필드의 발언과 컨퍼런스 콜 참석자들의 질의 응답으로 두 개로 나누어서 올려보겠습니다. 회의 참석자는 다음과 같고요. 컨퍼런스 콜 참석자도 항상 나오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조벤 형님의 발언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증, 제조, 상용화라는 세 가지 핵심 초점 분야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루면서 조비의 장기적 성공에 투자하면서 또 다른 훌륭한 분기를 보냈다는 사실을 보고하게 되어 기쁩니다. 디디에가 잠시 후에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을 설명할 예정이지만 저는 몇 가지 헤드라인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인증 측면에서 우리는 분기 동안 상당한 추진력을 보았고 현재 조비 측에서 4단계가 37% 완료되었습니다. 제조 측면에서는 두 번째 생산 프로토타입 항공기가 분기 중에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항공기는 파일럿 조립 라인에서 출고되었습니다. 네 번째 항공기는 최종 조립 중이며 다섯 번째 항공기의 동체와 꼬리는 이미 연결되어 있고 시험 하중 테스트를 거치고 있습니다. 즉, 곧 테스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4대의 항공기를 비행하게 됩니다. 상용화 측면에서 우리는 호주에서 인증을 신청했고 사우디 아람코의 전액 출자 자회사인 세계 최대 규모의 기업용 항공기 함대를 운영하는 무카말라와 양해각서를 서명했습니다. 우리는 조비를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에 소개하기 위해 항공기를 직접 구매하여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상기시켜드리자면 무카말라나 미국 정부와 같은 고객에게 항공기를 판매하는 것은 핵심 시장에서 항공기를 직접 운영하고 다른 시장에서 협력하는 것과 함께 상용화 전략의 한 축을 형성합니다. 우리는 판매가 교육 및 유지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해 반복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상용화 전략의 중요한 축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성과는 모두 조비가 우리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분기별로 성과를 내고 있는 팀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디디에게 넘기기 전에 조비의 장기적 성공에 중요한 두 가지 다른 영역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상업 운영을 위한 준비와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입니다. 운영에 관해서는 분기 중에 가상 브리핑을 개최하여 비행 전 체크리스트를 소개했습니다. 이는 항공기를 직접 운영하든 고객에게 판매하든 항공 택시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제공하는 데 필요한 운영 항목 목록입니다. 브리핑을 보지 못하셨다면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그리고 항공기 인증은 퍼즐의 한 조각일 뿐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성공적으로 상용화하려면 시뮬레이터, 조종사 교육, 유지관리, 안전관리 시스템 등이 필요합니다. 파트 135 및 145 인증을 취득하면서 상업적 운영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업계를 선도하는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 중에 FAA에서 엘리베이트 OS 운영 체제를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엘리베이트 OS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항공사 운영 체제로 템포가 빠른 주문형 항공 택시 운영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조종사 도구, 일정 관리 소프트웨어, 모바일 우선 라이더 앱, 지능형 매칭 엔진이 포함됩니다. 우버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구축되었으며 2021년 우버 엘리베이트 인수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우버는 승차 공유 기술 분야에서 확실한 선두주자입니다. 하지만 우버에서 조비로 합류한 팀도 우버콥터를 통해 멀티모달 승차 공유 제품을 배포한 직접적인 경험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여정 초반에 고객이 기대하는 효율적이고 마법 같은 경험을 제공하려면 항공 소프트웨어 스택을 근본적으로 제고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사용 가능한 모든 것을 훨씬 뛰어넘는 놀라운 도구 세트를 구축했으며 우버와 델타와 같은 파트너의 서비스에 원활하게 연결되도록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운영 첫날 준비하기 위해 실제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기 서비스 출시를 넘어 제가 집중하고 싶은 두 번째 영역은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항상 여행의 환경적 영향을 줄이는 동시에 가능한 광범위하게 비행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배터리 전기 항공기는 그 여정의 첫걸음을 내딛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그 여정에
다음 단계를 밟기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항공기에서 완료한 대부분의 설계 테스트 및 인증 작업은 향후 항공기 또는 동일한 항공기의 향후 통합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이미 투자한 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인접 시장을 개척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회사를 수직 통합 방식으로 구축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으며 기록적인 561마일 수소 전기 비행은 그 좋은 예입니다. 이 범위는 볼티모어와 보스턴 또는 샌프란시스코와 샌디에고를 연결하여 사람들이 도시간 교통에 대한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체 배터리 전기 항공기를 개조하여 소규모 팀만으로 몇 주 만에 수소 전기 비행을 완료했습니다. 엑스윙 인수는 기존 기술을 활용하여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작지만 중요한 투자에 대한 동일한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자율성이 소비자 측에서 비행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고 정부 측에서 더 많은 응용 프로그램을 가능하게 할 잠재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엑스윙에서 우리는 이 분야에서 진정한 리더십을 입증한 팀을 영입할 수 있었습니다. 7월에 열린 판버러 에어쇼에서 자동화 및 수소 분야에서의 저희 작업에 대한 흥분은 2017년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풀사이즈 배터리 전기 프로토타입 항공기를 비행하고 eVTOL이 무엇인지 보여준 해였습니다. 그 비행은 이 부분을 살리고 배터리 전기 기술을 상용화하는 데 필요한 규제 작업을 촉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저희 수소 및 자율성 작업도 같은 역할을 하여 오늘날 배터리 전기 항공기에 대한 광범위한 양당 및 글로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 분기마다 저희의 진행 상황을 여러분과 공유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그리고 저는 디디에게 저희 미래 기술과 배터리 전기 항공기 인증 및 제조에 대한 핵심 작업을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넘기고 싶습니다. 다음은 디디에가 발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조벤. 우리 팀이 수소 전기 시범 항공기를 사용하여 500마일 이상의 eVTOL 비행을 여러 번 완료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신나는 일이었습니다. 이는 진정으로 획기적인 업적이었고 차세대 기술에서 어떻게 빠르고 효율적으로 시연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잠시 설명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배터리 전기 시제품은 5월 2일에 테스트 자산으로서 임무를 완료했고 2달도 채 지나지 않아 지역적으로 무공해 비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외부에서 항공기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배터리 전기 시제품과 근본적으로 동일한 항공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일한 6개의 전기 추진 장치로 구동되는 동일한 6개의 프로펠러와 동일한 기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항공기 내부의 배선과 전자장치도 거의 동일합니다. 조비의 소규모 팀은 수소연료 비행 분야의 선구자들을 위해 2021년에 인수한 완전 자회사인 H2Fly와 협력하여 몇 주 만에 항공기에 통합하고 비행할 수 있는 수소 전기 파워트레인을 개발했습니다. 이것이 지난 3년 동안 조비에서 설명해온 수직 통합의 힘입니다. 복합재에서 금속, 전자에서 전 기계 시스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까지 이 모든 것의 설계, 제조 및 테스트와 이러한 각 요소를 하나로 모으는 통합 시스템 테스트를 통해 이 모든 것을 한 지붕 아래에 두었습니다. CAE와 가민에서 20년 이상 근무를 하면서 도면에서 기술 데모, 프로토타입을 거쳐 마침내 공식 인증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개발 수명 주기를 거치는 많은 제품을 보았습니다. 미래 제품의 미래 업그레이드에 대한 주기를 거치면서 수직 통합 방식을 통해 경쟁에서 앞서 나가는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기술 개발의 사내 엔진은 최소한의 증분 비용으로 기존 리소스를 활용하면서 비교적 짧은 타임라인에서 놀라운 일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사람, 기술, 테스트 자산, 새로운 항공기 시스템 인증에 투자한 덕분에 혁신적인 배터리 전기 항공기를 시장에 출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핵심 항공기를 개선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에는 미래의 기둥입니다. 새로운 비행 제어 시스템, 추진, 배선, 에너지 저장에 대한 개발 수명 주기를 이미 진행한 팀과 함께 어떤 유형의 과제가 예상되고 되는지 알고 있으며 이러한 지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기술을 더욱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열 가소성 플라스틱과 같은 새로운 제조 방법을 포함하여 기회를 계속 탐색하면서 이를 통해 재료 비용이 낮고 제작 및 운영이 더 쉽고 새로운 시장을 여는 추가 기능이 있는 제품이 나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년에 인증의 최종 단계로 더 나아가면서 핵심 설계 및 기술 프로토타입 팀 구성원은 어질리티 프라임과의 계약에 따라 수소 전기 시연기에서 한 것처럼 미래 기술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엑스윙의 자율성 사업부를
인수를 통해 비행 자동화 작업에도 비슷한 단계를 밟을 계획입니다. H2플라이와 마찬가지로 엑스윙 팀은 항공에서 가능한 것의 경계를 넓혀 슈퍼 파일럿 기술과 다양한 항공기 유형에 적용할 수 있는 감지 및 자율성 솔루션이 장착된 세스나 카라반을 사용하여 250회 이상의 완전 자동화된 게이트 간 비행을 완료했습니다. 이 기술이 정부 계약을 확대하고 개정된 유형 인증서의 블록 업그레이드를 통해 민간 제품에 새로운 안전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사업의 핵심 초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팀은 배터리 전기 항공기를 시장에 출시하기 위해 계속해서 큰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마리나에서 제조 라인의 세 번째 생산 프로토타입을 출시했고 이달 말 비행을 준비하기 위해 이미 지상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분기에 말할 때까지 우리는 4대의 항공기가 활성 비행 테스트를 거치고 그 뒤에 추가 항공기가 조립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완료된 빌드 사이클마다 우리는 생산 속도를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고 형식 인증 직후에 생산 인증서를 받는데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해주는 엄청난 양의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올해 말까지 한 달에 한 대의 항공기에 해당하는 생산 용량이라는 이전에 명시한 목표에 도달하고 마리나와 오하이오에서의 확장을 통해 그 이상을 달성할 수 있는 궤도에 있습니다. 팀은 생산 속도를 계속해서 늘리고 동시에 제작되는 적합 하드웨어의 양도 늘리고 있습니다. 인증으로 넘어가서 저는 오늘보다 우리 프로그램에 대해 더 확신을 가진 적은 없습니다. 조벤이 언급했듯이 우리는 2017년에 처음으로 전체 규모의 eVTOL 항공기를 비행하고 전환했으며 2020년에 시제품 프로토타입으로 다시 한번 비행했고 그 항공기는 4년 동안 33,000마일 이상의 비행을 완료했습니다. 개발의 개념 증명 및 프로토타입 단계에서 가능한 많이 비행하는 것은 전체 프로그램의 실행 가능성을 입증하고 설계를 완전히 특성화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제 인증 프로세스의 깊이 들어가면서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해야 할 필수적인 작업의 대부분은 4단계와 5단계에서의 인증 활동의 대부분을 지원할 적합 테스트 자산을 구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눈에 띄지 않고 숨겨진 작업입니다. 이것은 4단계 테스트 계획 제출 작업과 결합된 우리의 주요 초점 영역입니다. 어떤 분기에는 이전 분기보다 4단계 인증의 양쪽에서 더 많은 진전을 이루었으며 FAA 측에서 9%에서 14%로 진행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온보드 장비 및 구조적 재료와 프로세스와 관련된 수많은 테스트 계획에 대한 FAA의 승인과 핵심 시스템 수준 테스트인 통합 비행 및 추진 제어 시스템 운영 테스트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항공기 프로그램의 전반의 시스템 영역과 구조를 포함하는 FAA 검토를 위한 여러 테스트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인증에 대한 우리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두 가지에 특히 주목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추진 시스템이 내구성을 포함하는 시스템 수준 테스트 계획입니다. 잠시 뒤로 물러서서 추진 시스템만 개발, 인증, 제조하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항공우주 기업이 있습니다. 전기 모터는 항공의 차세대를 주도할 핵심 기술이며 우리는 선구자이며 FAA와 긴밀히 협력하여 전기 모터의 안정성과 성능을 입증할 수 있는 인증 표준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첫 번째 인적 요소 평가 계획으로 FAA가 형식 인증 의도 항공기에 맞는 조비 엔지니어링 시뮬레이터에서 인증 테스트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는 큰 진전이며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이러한 진행 속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4단계에서 우리가 이루고 있는 진전의 핵심은 조비와 FAA 직원 간에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기술 토론입니다. 분기 동안 우리는 캘리포니아의 전역의 우리 사이트에서 FAA의 3개의 팀을 초대했습니다. FAA 전기 및 추진 엔지니어링 팀의 직원은 새로 지은 배터리 테스트 시설에서 배터리 안정 열 폭주 테스트를 목격했는데 이는 FAA 크레딧을 위해 수행하려는 테스트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FAA 비행 시험 및 인적 요소 부서는 FAA 조종사 교육의 초기 라운드와 시뮬레이터를 사용한 인적 요소 개발 시험 및 비행 시험 기술 개발을 포함한 2주간의 방문을 완료했습니다. 이 방문은 FAA 조종사가 나중에 항공기에 대한 학점 비행 시험을 수행하고 상업 운영에 대한 조종사 교육 프로그램을 인증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를 나타냅니다. 또한 FAA 항공기 평가 부서의 그룹을 초대했는데 이 부서는 항공기가 상업적 서비스에 들어가기 전에 항공기의 운영 안전과 준비 상태를 보장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이 세션에는 지속적인 항공
적격성에 대한 지침 및 항공기에 대한 계획된 유지관리 프로그램과 같이 유형 인증의 일부로 요구되는 운영 측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FAA와 이러한 기술적 참여는 인증 프로세스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으로 항공기 상업적 서비스에 안전하게 투입할 주요 시험에 대한 모든 최종 세부 사항을 함께 마무리합니다. 이러한 대화는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월리 트랙, 배터리 시험 시설, 통합 실험실을 포함한 많은 테스트 자산에서 학점 시험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조벤이 말했듯이 우리는 조비 측에서 4단계 3분의 1 이상을 완료했으며 올해 하반기 진전이 계속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진전을 이루면서 우리 주변의 환경에 혁신적인 기술을 시장에 출시하는데 그 어느 때보다 가장 큰 지원을 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5월에 의회는 미국 의원들이 미국이 첨단 항공 이동성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가 되도록 하려는 의지를 강조하는 FAA 제2인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FAA가 항공택시 유형 인증 작업을 우선시하고 상업적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발표할 것을 구체적으로 요구합니다. FAA가 항공기의 운영 규칙을 설명하려는 동력 리프트를 마무리할 예정인 만큼 우리는 연방 차원에서 우리의 사명에 대한 지원에 매우 만족합니다. FAA 인증 작업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추진력은 우리를 국제적 확장 계획에 매우 유리한 위치에 두었습니다. 분기 동안 우리는 이미 미국, 호주 양자 항공안전협정에서 동력 리프트 항공기를 고려하고 있는 양자 검증을 추진하는 국가 목록에 호주를 추가하게 되어 기뻤습니다. 이러한 협정에 따라 국제규제기관은 FAA 유형 인증 노력에 따라 수행된 작업을 활용하여 해당 국가에서의 시장 진출을 가속화할 수 있었습니다. 검증은 이미 일본과 영국에서 진행 중입니다. 2주 전 팬버로 인터내셔널 에어쇼에서 우리는 영국 민간항공청과 다양한 다른 정책 입안자, 비즈니스 파트너, 공항 운영자 및 대중과 매우 생산적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올해 말에 있을 첫 해외 시험과 그 시장에 대한 독점적 접근을 제공하기 위한 두바이에서의 지속적인 진전을 포함하여 앞으로의 일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올해 첫 번째 수직 이착륙장의 기공식이 예상되고 2025년에 지역 내 비행 테스트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맷필드입니다. 감사합니다. 조벤과 디디에가 강조한 진행사항 외에도 저는 두 가지 인접한 분야에서 최근의 성과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첫째, 7월에 우리는 2023년 영양보고서를 발행했는데 이 보고서는 우리 지역 사회, 직원, 주주들에게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우리의 행동을 강조합니다. 이 보고서는 기업 수준의 안전관리 시스템, 기후영향 및 폐기물 보고 확대, 인력 개발 등을 다룹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주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두 번째 해를 나타내며 2009년 창립 이래 조비의 핵심 문제에서 우리의 진행 상황을 보여주는 보고서를 통해 업계를 선도하는 또 다른 분야입니다. 진행 사항의 또 다른 분야는 우리의 활동과 관련이 있는데 이 경우 교육 프로그램, 세금 인센티브, 대출 계약 같이 사업에 필요한 자본을 줄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FAA가 최근 수여한 보조금으로 유지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을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청 절차는 매우 경쟁이었고 조비가 이 보조금을 수상한 것은 팀과 직원에 대한 우리의 헌신에 대한 증거입니다. 또한 2019년에 받은 첫 번째 보조금을 기반으로 제조 장비에 대한 캘리포니아 세금 인센티브를 다시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에너지부 제17장 대출에 대한 2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대출 신청서는 여러 팀에 걸친 상당한 노력을 나타내며 확장을 통해 자본 요구 사항의 상당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나타냅니다. 신청서를 평가하기 위한 상당한 작업이 남아있지만 여기까지 온 것은 상당한 성과입니다. 이 신청서는 다음 분기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사업을 자금 조달하고 구축하려는 우리의 헌신을 강조합니다. 분기별 재무 결과로 넘어가서 우리는 2024년 2분기를 현금과 단기 투자로 총 8억 2,500만 달러로 마감했습니다. 현금 사용은 총 9,900만 달러로 분기의 급여 기간이 하나 적었고 계약 성과물이 더 많았기 때문에 지난 분기보다 낮았습니다. 이 지출에는 부동산 및 장비에 대한 약 800만 달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2024년 전체 현금 지출 전망이 4억 4천만 달러에서 4억 7천만 달러라는 목표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분기 순손실 1억 2,300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약 1억 4,400만 달러의 운영 손실이 반영된 것이며 이는 2,100만 달러 이자와 기타 수입 부분적으로 상쇄되었습니다. 순손실은 전 분기 대비 2,900만 달러 더 높았는데 이는 워런트와 언아웃 주식의 유리한 재평가가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이 분기의 총 운영 비용은 1분기보다 거의 200만 달러 낮았는데 이는 우리의 인력과 지출 총 증가가 정부 계약 성과물 증가로 상쇄되었기 때문이며 이는 비용 감소로 기록됩니다. 수소 연료 비행을 포함한 이러한 성과물은 세 가지 요소에 걸쳐 정부 계약 리소스에 대한 우리의 지속적인 우선순위를 반영합니다. 그것에는 인증 노력을 직접 지원하는 작업, 조비와 국방부 파트너의 공통 관심 분야를 지원하는 R&D 작업, 기지 내 수익 창출 활동 등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우리는 1분기 HIRF와 풍동 테스터 같은 것들을 통해 이 두 가지 영역을 우선시했고 2분기에 고객에게 중요했던 수소구동 시연기와 같은 R&D 프로젝트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상기시키자면 이러한 지불은 R&D 비용의 감소로 나타냅니다. 우리는 정부 계약의 이 세 가지 요소에 대한 참여를 계속 관리할 것이며 올해 말과 내년 기지 내 정부 지시 운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올해 말에는 두 번째 항공기를 에드워드 공군기지에 인도하고 내년에는 템파의 맥딜 공군기지에 2대의 추가 항공기를 인도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순이익과 주주 서한에 맞춰 조정하는 비갭 지표인 조정 에비타는 2분기에 1억 700만 달러의 순손실이었습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계약 성과물 증가를 반영하여 전분기보다 약 300만 달러 낮았습니다. 조정 에비타 손실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400만 달러 높았으며 이는 조직의 성장을 반영합니다. 통화 시작 시 조벤이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사업의 모든 요소에서 업계를 선도하는 진전을 계속 이루고 있으며 업계에서 가장 강력한 대차 대조표를 이룰 수 있어 기쁩니다. 우리는 인증 워크스트림에 진정한 추진력을 가지고 있으며 4단계의 조비 측에서의 37%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4대의 항공기를 시험 비행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올해 말까지 한 달에 한 대의 항공기에 해당되는 생산 용량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달성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올해 해외에서 시범 비행을 제공할 예정이며 규율 있는 투자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장기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음을 계속 보장합니다. 여기까지가 3명의 발언이었고 다음은 질의응답 세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조비 화이팅입니다.